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네. 공시가격 6억 이하라고 한다면 네. 그죠? 아내한테 6억 이하로 하나를 더 사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종부세 안 내네요.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은 강북처럼 도로가 좀 좁은 데들 네네. 이런 데서 하는 걸 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남처럼 도로가 좀 잘 된 데. 안녕하십니까. 대단한 부동산 꼰대 김학수입니다. 꼰대 공기현입니다. 자, 최근에 네. 이제 우리 고객들한테 집을 사라 그러잖아요. 네네. 그럼 다들 세금 때문에 못 사겠다 그래요. 세금에 치여서 아주 네. 아주 힘들어합니다. 집을 살 때 세금이 세 가지예요. 네. 집을 살 때 취득세. 그렇죠. 취득, 그 다음에 이 취득한 걸 가지고 가니까 보유세. 보유, 그 다음에 이거를 팔 때 양도세. 그렇죠. 양도. 네, 이 세 가지인데 네. 예전에는 우리가 양도세만 중과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 세 가지를 다 준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을 처음 봤어요, 저는. 저도 처음 봤습니다. 중중과를 하는 살다 거예요. 살다. 네. 그런데 양도세는 사람들이 안 팔면 된다 그래요. 그렇죠. 네, 10년 가져오면 되잖아요. 네네. 그죠? 그리고 취득세는 취득할 때만 내니까 더군다나 취득한 금액을 나중에 양도할 때 빼주잖아요. 그렇죠. 필요비용으로 필요비용으로. 양도 차익에서 빼주죠. 그럼 내가 2주택이어서 8% 취득세를 내더라도 실제로 내가 내는 세금은 양도세에서 빠질 걸 계산하니까 한 5.7%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조금 더 내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기본세율이 4.6%인 걸 감안하면은 5.7%는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네요. 아니죠. 물론 이건 4.6%는 주택 이외의 것들, 상가나 오피스텔이 4.6%고 주택은 1.1, 2.2, 3.3이라는 거. 네. 그런데 이제 보유세가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네, 재산세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종부세로 나누죠. 네. 근데 이제 재산세는 어차피 중과가 아니니까 네. 사람들이 부담을 안 느끼는데 네네. 종부세가 이게 중과세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누진과세 되는 거죠. 중과도 네네. 이거는 중과. 중과죠. 네. 네. 왜냐면 재산세 또 내는 거니까. 네네. 이건 중과인 거죠. 네네. 그런데 이 종부세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산대요, 지금. 그렇죠. 너무 부담돼서. 부담되죠. 근데 이 종부세에도 세테크가 있다면서요. 있죠. 어떤 틈새 우리 공부대님 똑똑하시니까 세테크를 좀 알려주시죠. 설명을 간단하게 해드렸는데 좀 쉽게 하셔야 돼요. 쉽게. 네네, 알겠습니다. 불인이도 알 수 있게. 네네네. 네. 자, 남편분이 한 분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남의 편. 네, 남편분이. 네. 남편분이 내 편은 아니네요. 아니죠. 네. 네. 6억 정도의 부동산을 공시가격 6억 정도의 부동산을 갖고 있다면 네. 시세로는 네. 한 9억? 9억 정도 되겠죠. 네, 네. 인별가세다 보니까 9억 원이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공시지가 9억. 그쵸.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9억 원 이하니까 얘는 세금을 이제 종부세를 안 내게 되겠죠. 좋네요. 그렇죠? 부자들. 네. 근데 하나를 더 사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종부세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내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결혼을 하셔야겠네. 꼭. 네, 꼭 네. 하셔야 네. 투자하게 좋아집니다. 네. 아내분이 사게 되면 남의 편과 결혼한 아내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강조를 하셔야겠습니까? 아내분이 하나를 더 사는데 이제 가구 내에서 다주택이 되면은 기준이 6억으로 내려오게 되거든요. 공시지가 9억에서 6억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아내분도 6억 정도 이하의 부동산을 사게 되면은 남편분도 6억 이하고 네. 아내분도 6억 이하니까 두 분이 합쳐서 총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의 부동산이 되기 때문에 이분은 종부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네. 공시가격 6억 이하라고 한다면 네. 그죠? 아내한테 6억 이하로 하나를 더 사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둘 다 종부세 안 내네요? 안 내면서 부동산은 투자가 두 개가 가능한 거죠. 근데 만약에 남편분 거는 공시가격이 9억 원이에요. 네. 그리고 그러면 아내는 6억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내는 인별가세라 네. 그랬죠. 네. 인별가세니까. 네. 사람이 가지고 사람별로 있는, 과세를 하는 거니까. 네. 자, 아내분은 6억 이하가 해당되니까 종부세 대상이 안 되고, 안 내고. 남편분은 6억에서 9억 사이로 되니까 네. 요 6억에서 9억 사이 정도 되는 거는 세금을 내게 되겠죠. 그러네. 3억 정도. 네. 3억 정도의 세금을 내는 거네요. 3억의 과세 표준을 갖고 거기다 이제 그러면 세율을 곱하는 예를 거죠. 들어서 이 차이에 의해서 남편만 종부세를 1년에 180만 원 낸다 그러면 그죠? 네. 10년을 낸다 그러면 예를 들어 1,800만 원. 그렇습니다. 물론 조금 더 낼 수도 있죠. 올라가면서. 네. 그죠? 네. 1,800만 10년 동안 네네. 1,800만 원을 내면 아내가 산 부동산이 10년 동안 1,800만 원 이상만 올라주면 네. 손해 보진 않겠네요. 10년 동안 1,800만 원 안 오르겠습니까? 숨만 쉬어도 오를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10년 동안 예를 들어 3,000만 원만 올라도 버는 거네요. 그렇죠. 왜냐면 네. 이게 뭐 재테크라고 하는 게 주식도 있고 네네. 뭐
비트코인도 엄청 뛰었잖아요. 그럼요. 비트코인도 있고 부동산도 있는데 네네. 저같이 그냥 부동산만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란 말이에요. 난 주식 정말 싫어. 네. 비트코인 싫어. 네. 나는 안전한 부동산이 좋아. 네. 근데 이 부동산이 종부세 때문에 안전해지지 않았는데 네. 이게 하나의 팁으로 안전해지는 거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네. 있는 게 이제 남편분이 9억을 갖고 있잖아요. 네. 아내분이 6억을 갖고 있다가 네. 10년 갖고 있는데 얘가 가격이 올라버리면은 네. 이것도 종부세 대상이 되고 네. 지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많이 나오겠죠. 네. 근데 많이 나와도 두 개 합쳐야 한 10년 500에서 700만 원 정도 이상을 낼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합쳐봐야 5천에서 네. 7천만 원 정도의 네. 종부세가 10년 동안 나오고 아내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적어도 1억 이상만 올라주면은 네. 뭐 남는 장사죠. 그리고 나는 네, 종부세가 좀 이 아내가 가지고 있는 6억이 네, 많이 올라서 네. 종부세 많이 내면 좋겠어요. 저도요. 그냥 많이 올랐다는 아니, 예를 거잖아요. 들면 6억에서 네. 16억이 되면은 지금 이런 사례가 많잖아요. 한 2억을 내가 내더라도 네. 8억이 남잖아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저희가 사줘도 되겠네요. 그럼요. 예. 근데 네. 이렇게 약간 세테크 지금 상황에서 세테크의 틈이 되게 많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우리 권꽃내님한테 와서 상담을 받으시면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네. 번째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좋아. 그러면 공시 가격이 낮은 물건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려면 아파트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이 좀 좋겠네요. 아무래도 한 개의 부동산을 예. 보유하고 있는 게 대부분 다 똘똘한 한 채다 보니까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 분이 많죠. 그래서 추가 투자를 하려니까 아파트를 살자니까 아파트 매매 가격 자체가 상당히 높고 공시가격이 또 현실화율이 상당히 높다 보니까 6억이 넘는 경우가, 특히나 서울은 6억 이하는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작은 빌라나 오피스텔을 투자하고 입지가 좋은 데만 잘 선택한다면 충분히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게 나는 그래도 아파트가 좋잖아요. 좋죠. 그러면 아파트가 될 빌라를 사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가장 베스트한 선택이죠. 네. 그럼 종부세도 안 내고. 네. 그죠? 지금 공시 가격이 예를 들어 2, 3억이면 10년 있다가 오르더라도 6억 이하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해피하지 않을까요? 해피하면서 돈은 수익은 수익대로 얻고, 그런데 아파트는 아파트도 받고. 얼마 전에 오세훈 서울시장이 6대 재개발 규제 완화라 그래가지고 재개발을 매년 25개씩 지정을 하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시장이 난리가 났습니다. 더군다나 네. 지금 국토부에서도 네. 공공재개발이다. 네. 공공주도개발이다. 네. 해가지고 또 빌라를 허물고 아파트를 짓겠다고 또 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시장을 쌍크리하고 네. 있는 거죠. 네. 완전히.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약간 틈새로 네. 재테크를 하면서 살 수 있는 물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못 사고 있어요. 왜냐하면 세금 때문에 아예 아니야, 세금 때문이 아니라 세금은 이제 피해 가더라도 네. 이게 지금 빌라를 사서 아파트를 못 받는 거 아닌가. 그렇죠. 왜냐면 너무 복잡해. 뭐 현금 청산 얘기도 나오고. 예, 너무 복잡해. 왜냐면 네네. 이 개발을 지금 만약에 저 같은 전문가도 구분하자면 먼저 민간 재개발이 있고, 네. 그죠? 그렇죠. 민간 재개발. 민간.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공공 예, 재개발. 그 다음에 또 공공 주도 개발이 있단 말이에요. 공공 주도. 예. 그래서 이렇게 그냥 세 가지로만 나눠 준다면, 내가 알고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세 가지 속에서도 민간도 민간 재개발과 또 소규모- 가로주택 정비 사업,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재개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네. 있고, 공공 재개발도 자꾸 또 종류가 나눠지고. 재개발 재건축. 근데 공공 주도는 또 얘는 많아요. 이름을 하는데 별명이 세네 개예요. 네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네네. 많은 분들이 못 사고 있어요. 많이 헷갈리고 네. 또 잘못 사게 되면은 현금 청산 되잖아요. 근데 그 현금 청산을 사고 나서 얼마 있다 알게 되는 게 아니라 5년에서 10년 있다 알게 되니까 그때 가서는 하늘이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민간 재개발하면 뭐해? 국토부에서 공공 재개발 해주면 뭐해? 나는 이걸 내가 사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핵심만. 이거 워낙 방대한 얘기다 보니까 우리 이제 김건대님이 재개발 강의 전문가거든요. 네. 이 강의를 하면은 한 석 달여를 해야 됩니다. 그 정도 내용이면. 제가 이 정도를 갖다가 네. 만약에 일반인들, 불인이들이 이해시키려고 한다면 네. 한 4번 정도 강의해야 될 거예요. 3시간씩 4일. 3시간씩 4번이에요. 12시간 정도 해야 돼요. 그러면 총 합쳐서 9강 네. 정도. 근데 이거를 우리 10분 내에 끝내줄 수 있나요? 10분 내 네.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거는 네. 완전 이해는 못 하세요. 근데 네. 이렇게 있다는 것만 일단 알아두시고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해드릴게요. 왜냐하면 공공개발 같은 경우는 아직도 법이 다 안 만들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 법이 만들어져야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있거든요. 6월 말 정도에 제정을 한다고 네. 하는데
그때 가서 또 다시 그렇죠. 영상으로. 그래서 저희가 계속 업그레이드 될 때마다 저희가 영상을 제작해 드릴 테니까 네. 구독 눌러주시고 네. 계속 보신다고 한다면 내가 재테크를 하면서 어떻게 투자하면 되겠다는 답이 나오실 겁니다. 네. 자, 그렇죠? 다음 이제 진행을 한번 해볼까요? 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자, 표가 복잡해 보이잖아요. 네.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설명을 들으면 될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서울에서 진행하는 거, 오세훈 시장이 진행하는 네. 건 민간 재개발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서울시에서 진행하는 건데, 네. 서울에서는 그냥 민간 재개발로 36만 원 공급한다고 네. 오세훈 시장이 공약을 했고요. 네. 또 거기에서 매년 25개의 재개발 구역을 지정하고 해제된다고 다시 지정하고 네. 한다고 하니까 이건 좀 기다려 보시면은 순차적으로 나올 것 같고, 네. 자, 이 나머지 부분이 국토부가 이제 계속해서 발표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네.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세 가지로 나눠졌지만 한마디로 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고, 네. 소규모 개발이라는 게 있고, 네. 서울시에도 네. 소규모 개발하잖아요. 네. 국토부도 소규모 개발합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이라는 게 있습니다. 총 4가지 종류로, 크게 봐도 4가지 정도로. 근데 요새 또 역세권도 있고 중공업도 있고 저층 주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것도 요건이 다 다릅니다. 어렵네요. 완화하는 그 규모도 좀 다르고요. 3080은 또 어디 들어가나요? 3080이 이겁니다. 그래요? 네. 그럼 또 3080이라고 하면 되지 또 이름이 또 따로 돼야 돼요? 네. 그리고 좀 어렵네요. 뭐라고 또 얘기하냐면은 네. 선도 사업이라고도 또 얘기하죠. 선도 사업. 이게 또 선도사업, 제가 들어본 선도사업이 또 여기 들어가나요? 그렇죠. 그렇죠. 네. 최근에 지난주죠. 4차 선도지구 발표했죠. 그래서 거기도 이제 나온 얘기입니다. 담당자가 3명인가 봐요? 이름이 3개 나온 거 보니까. 네. 그런데 그래서 제가 확인을 안 해봐서. 그러면 서울시가 36만 원만. 네네. 국토부는 어느 정도 공급할까요? 지금 전체를 보게 되면 전국을 따져서 전체로 보게 되면 이 하나 둘 셋 네 가지 네. 사업을 통틀게 되면 47만 2천 호 정도 야. 공급을 한다고 하고요. 이게 구도심에 공급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시면 엄청나네. 서울과 인천, 경기, 그다음에 5대 광역시니까 이제 규모가 작은 중소도시들은 네. 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서울만 28만 원. 그렇죠. 서울만 28만 가구, 인천 7만 8천, 네. 그다음에 5대 광역시를 합쳐서 11만 3천 호 이렇게 됩니다. 네, 맞네. 이게 이 정도 지정하려고 그러면 네. 거의 재개발 구역을 800개에서 최소 1000개 구역은 지정을 해야 돼요. 현재 있는 데서 예. 더 해서 앞으로 5년, 6년 사이에. 네네네. 예. 그렇다고 그러니까 지금 추가로 네네. 그럼 800개에서 1000개면은 네. 더군다나 이 국토부에서 하는 거를 하려고 했다가 민간으로 돌아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주민들이 그러면 중복돼서 개발하는 것도 되게 많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지정을 했는데 안 하는 것도 많고. 안 하고 그렇다면 거의 잘못하면 2000개 구역이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 중에서 이만 반 땅에서 예. 한 1000개 정도로. 예. 네. 그러면 2000개 정도 지정한다면 웬만한 지역은 다 개발되느냐 안 되느냐 얘기가 다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노후돼 있는 지역이나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제 다른 데가 진행이 되면은 우리 동네도 하자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개발만 지정되면 무조건 일단 피는 붙는데요. 1억이든 2억이든. 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놓치면 안 되겠네요. 그러니까 미리 선점 투자해야겠죠. 네. 할 수 있다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네. 민간으로 될 때 또는 공공으로 될 때 네. 이런 다양한 사업을 할 때 네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염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좀 자세하게 좀 알려주세요. 밑에 내용도 한번 잠깐 읽고 넘어갈까요? 그 중요한 내용 써주셨네요.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만으로 네. 했을 때 전체가 한 19만 6천 호 정도가 공급이 됩니다. 네. 그 중에서 지금 서울에서 포함돼서 이 공공주택 복합 사업으로만 1차에서 4차까지가 발표가 됐고요. 후보지가 네. 총 46곳이 선정이 됐고 이 19만 6천 호 중에서 이 46곳이 6만 호 정도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럼 추가적으로 아까 우리 김건대님이 1000개에서 뭐 2000개 정도가 더 지정돼야 되겠다라고 이제 우려를 하시는 게 네. 요게 지금 향후에 13만 6천 호 정도가 추가로 공급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갖고도. 그러니까 2배 이상. 그렇죠. 지금 지정한 거보다. 예, 3배 정도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46곳을 지정해서 6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지만 네. 이 46곳 중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을 안 하겠다고 하는 지역이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하겠... 그건 더 많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네. 나오겠죠. 제 생각에는 이게 많이 해봐야 20% 정도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46곳에서 9곳, 10곳 정도만 하면 나머지 36곳은 취소가 되는 거죠. 지정 취소. 주민들이 선택을 해서 동의가 안 나온다면 취소가 되겠죠. 그럼 다시 또 다른 걸로 하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진짜로 1000번 정도 지정, 1000번, 2000번 정도 지정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예상하시군요. 네, 왜냐면 안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네. 어쨌든 이런 부분들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제일 중요하니까 네. 그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다양한 개발 방법이 있다 보니까 세 가지죠. 네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 공공 재개발, 공공 주도 개발. 네. 그 중에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 화면에 담을 수 없어서 나눠서 설명드린다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민간 재개발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서울에서 진행하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오세훈 시장님이 네. 이제 진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네. 자, 재개발이 있고 재개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거를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재개발은 강북처럼 도로가 좀 좁은 데들 네네. 이런 데서 하는 걸 재개발을 생각하시면 되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강남처럼 음. 도로가 좀 잘 된 데. 음. 근데 대신 그런 데는 굳이 크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그 소규모 10,000제곱미터 네네. 이하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해하기 편하게 네. 간단하게 정리해 주셨네. 자, 재개발 같은 경우는 오세훈 시장이 앞으로 서울시에다가 계속적으로 매년 25개의 구역을 계속해서 지정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정되는 시점 또는 발표하는 시점이 아마 권리산정 기준일로 정해질 걸로 봅니다. 네. 이거는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거네요. 네네. 그래서 네. 미래에 발표되는 시점에 권리산정 기준일이 정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신축이 이루어진 것은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고 아파트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그 기준일 이후에 신축이 된 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문제가 이 신축이라는 기준이 건축 허가를 받았고 그 이후에 완공이 된 것까지 포함을 하는지 안 하는지가 아직 분명하지 않아요. 두 번째로 이 허가 기준이 아니라면 준공이 다 돼서 보존 등기를 한 다음에 건축주가 투자자들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됐냐 안 됐냐의 여부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게 지금 현재로는 불확실성입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이 이전에 이미 완공이 됐다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자꾸 2월 4일 이후에 거래되면 현금 청산되지 않아요?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데 이 민간 재개발은 둘 다 보면은 거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조합원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신축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거래가 언제 됐냐 안 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안전하게 하려면 재개발 권리 산정 기준 이전에 개별 소유권 등기가 되면 되는 거네요. 그렇죠. 준공이나 나오고 난 다음에 가장 안전한 네. 거는 신축되고 등기까지 된 거면 되죠. 그리고 이 거래 무관이라고 하는 거는 재개발 같은 경우는 관리 처분 이후에는 또 거래가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전가만 이제 거래되는 네네네. 그런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초기 단계에서는 이게 거래랑 전혀 뭐 예를 들어 구역으로 지정되고 나서 거래를 해도 상관없다. 조합원 자격을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 하면은 구역 지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고 정비 계획을 세운 다음에 추진이 설립하고 그 다음에 구역 지정하고 추진이 설립하고 조합 설립인데 이 과정을 전체 다 없애버리고 조합 설립부터 시작이 되다 보니까 이 구역 지정하고 똑같이 권리 산정일이 조합 설립일로 보시면은 가장 안전한 그 기준점이 될 것 같고요. 조합 설립 기준일을 기준으로 해서 그 전에 완공이 돼 있거나 구축은 당연히 괜찮고 신축일 경우에 이제 이 나눠지게 되기 때문에 신축 여부만 확인하셔서 투자를 결정하시면 된다. 그 이후에 신축된 거는 아파트를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아무래도 빨리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거네요. 그렇죠. 진행을 빨리 하려고. 절차를 굉장히 간소하다 보니까 구역 지정이 없다 보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네, 몰랐던 사실인데 제대로 알았습니다. 네네. 민간 재개발은 이런 거고 네네. 이제 공공 재개발을 좀 설명해 주시죠. 자, 공공 재개발은 이제 국토부가 진행하는 거잖아요. 2차까지 지금 지정이 됐죠. 그러니까 1차가 8곳이 지정이 됐고요. 예. 그다음 2차가 이제 16곳이 지정이 돼서 총 24곳이 지정이 됐는데 요거를 자세하게 알고 싶으면은 저희가 이미 올려놓은 영상을 검색해서 보시면은 이 내용을 정확하게 짧은 기간 안에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9월 21일이 공고일이라는 게 이 공공재개발이라는 걸 처음 1차를 공모할 때 1차를 공모할 때 공고일이 된 게 9월 21일입니다. 2020년. 20년. 네. 그래서 그 일을 기준으로 권리산정 기준일을 정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문서로. 그러니까 이날이 권리산정 기준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에 여기는 이제 확실하게 신축 이전에 이 권리산정 기준일 전에 신축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더하고 엔드. 등기까지 완료가 된 것이어야만 아파트 분양 자격을 준다. 라고 확실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기라고 하는 거는 개별 소유권 등기입니다. 그렇죠. 준공 후에 건축주가
투자자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걸 얘기한 거죠. 네. 그 다음에 접수까지. 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공고일 이후에 신축된 거는 아파트 분양 자격을 주지 않고 현금 청산한다. 이렇게 되면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앞서 민간 재개발은 거래와 무관했잖아요. 네. 이 공공 재개발도 민간과 공공이 같이 진행하다 보니까 같은 조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 재개발도 2월 4일 이후에 거래되는 그 현금 청산된다는 것과 상관이 없다, 무관하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네. 그럼 이제 좀 더 복잡한 공공 주도로 가봐야겠네요. 그럴까요? 네. 네. 자, 다음은 공공 주도예요. 네네. 그죠? 지금 민간 재개발과 공공 재개발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어요. 네네. 재개발을 준용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 주도는 새로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많은 분들이 적응이 안 되셨을 거예요. 적응이. 새로 만들 때마다 또 명칭을 다 새로 만들어서 저희도 자꾸 헷갈립니다. 자꾸 별명을 붙이죠.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설명해 주시죠. 자,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고 얘기도 하고요. 우리 일반 분들이 신문에서 뉴스에서 많이 듣는 거는 선도지구 선도사업이라고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또 별명 있잖아요. 네. 3080. 그렇죠. 여기다 앞에다가 이제 또 3080이라고 꼭 붙이더라고요. 왜 이렇게 작게 쓰십니까? 말하기 힘들게. 왜냐하면 밑에다가 설명을 해야 되니까. 별명이니까. 네네. 네, 별명은 알겠습니다. 작게. 네. 이제 명칭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요거는 역세권과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 이런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용적률을 높여주고 용도지역 변경해주고 또 늘어나는 용적률의 인센티브를 좀 더 줘서 임대 아파트를 좀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좋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대표적으로 이사 대책의 가장 큰 골자를 이루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권리산정 기준일이 2021년 올해 2월 4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사 대책의 대표 맏아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2월 4일을 기준으로 이게 중요한 게 앞서 우리가 얘기했던 거와는 다르게 거래가 중요합니다. 얘는 언제 지어졌냐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언제 거래됐느냐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2월 4일 이전에 거래를 했으면은 조합원 자격이 100% 온전하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거래하신 거는 무조건 현금 청산해 버립니다. 그리고 당연히 단독주택이었던 거를 다세대나 뭐 이런 걸로 신축을 하게 되면은 조합원이 한 명이었던 게 8명, 9명으로 늘어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지분이 분화되거나 이게 조합원 수가 늘어나는 신축 행위도 당연히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 복합 특별법이라고 해서 요거는 개정이 6월달 말에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3년간 한시적으로 개발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요 이제 역세권하고 준공업지역은 5,00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저층주거지는 넓고 건물이 낮게 형성돼 있잖아요. 깔려 있잖아요. 그래서 1만 제곱미터 이상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역세권 중공업 5,000제곱미터 이상은 되게 작은데요. 이상이니까요. 네. 5만도 이상? 가능하죠. 그렇죠. 네네. 그렇구나. 예, 이하로 생각했습니다. 네, 최소만 정한 거니까. 죄송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도심 이게 3080 선도사업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다음에 김수화무처럼 기네요, 아주 이름이. 소규모 정비사업 해주시죠. 네네. 자, 이 소규모 정비는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주거재생혁신지구를 제가 왜 먼저 해놨냐면은 이 주거재생혁신지구는 공공이 단독으로만 진행하는 겁니다. 소규모 주택 정비 중에서. 네. 그래서 요거는 옆에 거하고 똑같습니다.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재개발이라 보시면 되고, 네. 얘는 주거재생혁신지구는 역세권 같은 데 지어지는 소규모 개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소규모 정비 같은 경우는 다른 데처럼 그냥 하나 구역을 딱 지정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고, 네. 블럭을 딱 정해서 네네. 이 블럭을 쪼개서 어떤 지역은 보존하고, 네. 어떤 지역은 뭐 공공 개발하고, 어떤 지역은 공공 주도하고, 어떤 데는 민간 개발을 이렇게 섞어서 하는 거잖아요. 그거는 요게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고요. 설명을 그러네요. 미리 하셨고, 네네. 요거는 이제 전체가 다 공공이 진행하는. 그래서 구분을 해놓은 거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어렵네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2월 4일 기준으로 거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전에 거래된 거는 되고요. 거래가 중요하다.
요거는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한은 2만 제곱미터 이하만. 여기는 이상이니까 3만, 4만, 네네. 5만도 가능한데 네. 여기는 2만 제곱미터 이하 소규모니까 네. 그러니까 된다 보시면 되고요. 뭐 용적률 따라 다르겠지만은 한 500세대에서 1000세대 밑이겠네요. 네,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중요한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소규모 주택 정비 사업 중에서 뭐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모아서 아까 우리 김권대님이 얘기한 한 개 블럭을 전체를 다 이렇게 모아서 다양한 가로주택 정비 사업도 하고 자율주택 정비 사업도 하는데, 민간이 단독으로 할 수도 있고 공공이만 단독으로 할 수 있고 민간과 공공이 같이 할 수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하는 거를 관리지역으로 묶어서 하는 걸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지역이라고 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공공 단독, 공공 민간, 민간 단독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옛날로 치면은 아주 작은 뉴타운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작은 규모의 유타운이라고 보면 네. 되고, 이게 사업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공공 단독으로 할 때하고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할 때하고 민간이 단독 할 때하고 좀 규정이 다릅니다. 네, 이제 거래가 중요할 수도 있고 네. 거래는 무관하고 날짜, 권리산정 기준일만 중요할 수도 있고 뭐 이건 법이 나와봐야지 알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묶어놓은 거다 보니까 개별성이 굉장히 강해서 여기를 한마디로 정의하기 어렵고, 대신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보통 1만 제곱미터 이하거든요. 네. 근데 250세대 이하. 그렇죠. 예. 근데 관리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그 범위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한 500세대까지 가능한 범위까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할 수 있다. 이게 200세대짜리 아파트하고 네. 500세대 아파트는 가격이 다르거든요. 그럼요. 완전히. 완전 안에 예. 그 단지 내 기반 시설이나 편의 시설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죠. 그러니까 500세대짜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뭐 15억이라면 네네. 뭐 200세대 아파트짜리는 12억이 될 수도 있거든요. 가격 차이가. 네네. 실제로 강남 이런 데는 그렇게 많이 나니까 네네. 이거는 되게 유리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 특징이 관리 지역 안에 지정이 되면은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소규모다 보니까 단지 내 시설들을 많이 채우지 못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 공용 시설들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연면적에 포함 안 시켜준답니다. 괜찮네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네. 지어도 네. 아파트 짓는 연면적이나 이런 데 포함이 안 되니까 충분히 지을 수 있죠. 아파트 이만큼 짓고 공용시설, 네. 경로당이나 학교나 이런 거 이만큼 지으면 되겠네요. 그죠, 이만큼. 네, 꽉 차게. 그죠, 예, 꽉 차게. 예. 되게 좋은. 그러니까 인센티브가 굉장히 많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맨 처음에 앞으로 한번 돌아가서 네. 보게 되면은 자, 앞으로 한번 봐주시죠. 네,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이 있고요. 네네. 그죠? 민간 재개발. 네, 그 다음에 공공 재개발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죠?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네. 이제 다음 장으로 가서 네, 세 번째, 뭐 주택 복합 사업, 또 주거 재생 혁신 주거까지 포함한 공공 주도 개발이 있고요. 네, 그 다음에 그걸 섞어놓은 네. 소규모 주택 정비 관리 지역이 있네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세 개로. 총 3개, 4개로 나눠지는 거예요. 4개로 나눠지네요. 예, 이렇게 일단은 저희가 좀 되게 좀 아주 복잡한 거를 조금 모아서 좀 쉽게 설명했어요. 네네. 근데 이게 아직 다 법이 제대로 안 나오다 보니까 저희가 명확하게 설명 못 해드린 것도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6월 달에 이 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똑같은 자료를 가지고 업그레이드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대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 꼭 해놓으십시오. 네. 자, 그럼 다음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자, 다음 내용은 이제 그 공공 주도형 개발에 맏아들 격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 굉장히 1차에서 지금 현재 4차까지 공급이 굉장히 많이 돼 있고요. 46곳이 선정이 됐잖아요. 이거는 공공 주도죠? 그렇죠. 네, 공공 알겠습니다. 주도형이라고 써드릴게요. 네. 주도형. 아는 형도 아니고 주도형. 네. 자, 그래서 46곳이 됐는데 더해서 계속적으로 플러스 알파가 계속적으로 공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게 투기 방지책이라고 나와 있는 건데요. 이제 우선 공급권, 아파트를 받는 거죠. 내 부동산을 이제 수용을 하면서 이제 현물 출자를 해서 나중에 아파트가 지어졌을 때 아파트를 받는 게 원래는 1세대 1주택 한 주택만 주는 걸로 원칙을 잡았었어요. 근데 이게 1차 그 선도 사업이 발표됐을 때 굉장히 문제 제기를 여러 사회단체에서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 선도 사업을 발표할 때 이걸 1+1까지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단독주택을 좀 큰 걸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은 권리가액이 큰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와 20평대 아파트 조합원 분양가를 통틀어서도 권리가액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도 1+1으로
30평대 또는 20평대 아파트를 한 두 채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재개발하고 똑같네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연면적 합계, 바닥 면적, 연면적 합계가 이게 30평대, 20평대를 더 포함할 수 있는 안에 포함이 된다면 이것도 1+1 주겠다. 요의 내용이고요. 네. 두 번째가 대책 발표일 이후 현금 청산 앞서 말씀드렸던 권리 산정 기준의 2월 4일 기준 이후에 거래한 거는 무조건 다 현금 청산된다. 요 내용이고 네. 세 번째가 우선 공급권이죠. 아파트를 받게 네. 되면은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전매 제한이 걸립니다. 네. 근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추가적으로 고민하는 게 입주까지 해야 되느냐, 실거주 의무가 주어지느냐 이걸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2차 선도 사업 때 발표된 게 실거주 의무는 없다. 뭔 얘기냐면은 현재 전세를 끼고 빌라를 하나 사놨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파트를 받게 되겠죠. 네. 추가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는 네. 경우에는 네. 이 아파트가 입주할 때 네. 전세를 놔버리면은 네. 전세 보증금으로 잔금을 치르고도 돈이 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충분히 나중에 추가 부담금에 대한 부담이 덜 수 있다. 조합원들한테는.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거는 장점입니다. 자, 네 번째죠. 우선 공급 대상자 전 세대를 포함한 겁니다. 우선 공급 계약일로부터 5년 내에 정비사업 조합원 분양을 받을 수 없다. 어디서?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이거는 5년 재당첨 기회 박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준용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근데 대신 투기과열지구 아닌 곳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차이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투기 지역은 괜찮네. 투기죠. 투기 지역이 안 되고 투기 지역 바깥은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은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네. 조정 대상 지역까지를 아마 포함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알겠습니다. 네네. 자, 사업 예정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거래하시는 분은 괜찮은데 네. 전세를 끼고 있는 상태에서 투자를 하신 분은 괜찮은데 이 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실거주를 해야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의미가 없는 게 네. 2월 4일 이후에 거래되면 현금 청산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다 이때 이후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된 이후에 거래하는 사람, 매수하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보면은 실제 효과가 별로 없는 거다 보시면. 저희가 계속 얘기하는 게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일 때 네네. 5.4 집은 5.4평 이하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할 수 있게끔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서 네네. 5.4평을 사라 그러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거래가 안 되니까 어차피. 2월 4일 이후에 네. 현금 청산되니까 이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게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은 네. 확실히 재산 사용의 규제가 엄청나요. 네네네. 혜택도 좀 있지만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46곳을 지정했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규제 때문에 안 할 때가 많다는 얘기예요. 민간 재개발은 지정해주면 안 할 수 없어요. 그죠? 무조건 하겠죠. 왜냐면 좋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3080은 안 할 가능성이 높아서 지정했다 안 했다 지정했다 안 했다를 반복을 굉장히 많이 할 거라는 거예요.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하고 현재 오랫동안 보유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이 완전히 달라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보유하신 분들은 이 현금 청산 되든 말든 상관없이 오랫동안 사셨고 네. 주택이 노후됐으니까 빨리 개발되기를 원하고 네. 어떤 개발이든 간에 네. 근데 이제 그 근 5년 내에 투자를 투자 목적이든 또는 뭐 직장 관계 때문에 이주를 하시는데 그게 우연찮게 선의로 인해서 2월 4일 이후에 거래되시는 분들은 선의의 피해자들이 물론 선의가 아니고 목적을 갖고 투자하신 분도 있지만 선의의 피해자들도 많이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구제받을 수 있는 방안도 좀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게 재개발이 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개발도 네네.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지 진행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항상 개발을 하다 보면은 이게 66.7%잖아요. 네네. 근데 보통 70% 이상 동의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네. 근데 여기서 투자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의 동의를 다 뺀다고 한다면 실제로 66.7%를 달성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 앞으로 시간이 가면 많이 완화되지 않을까 이런 기준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이제 10%만 동의를 하면 예정구역으로 지정이 되고요. 이거를 이제 본 구역으로 지정이 되려면은 3분의 2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1년 내에 받아야 됩니다. 시간은 없는데. 그런데 1년 내에 받지 못하면 자동으로 해제됩니다. 네, 해제되고 또 46곳을 딴 데도 지정하겠죠? 이렇게 돌아가면서. 네, 그래서 이게 네. 시간적으로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견이 분분한 곳들은 이제 1년 내에 이제 그 동의를 받기가 어려워서
자동으로 해제되고 또 다른 구역들이 지정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저희가 일단은 이 복잡한 문제를 일단은 뭐 좀 약간 그 법률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일단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어요. 네. 우리 일반인들을 위해서. 네네. 근데 이게 조금 더 복잡한 문제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추가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요 방송을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꼭 해놓으셔야 돼요. 네. 그래야지 계속 내용을 업그레이드 받을 수가 있고요. 네. 자, 이제 좋아요 버튼, 저희 얼굴 밑에 좋아요 버튼도 같이 눌러 주십시오. 자,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